거기서 뉴스 보도 된 게 다 될 줄 알아요. 근데 어떤 시점이 가면 별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게 방송 뉴스의 특징이고요. 유튜브는 더하죠. 왜냐면 유튜브 시청자들 끌어서 붙잡아 놔야 돼요. 그 채널에 붙잡아야 되니까 뭐예요? 그게 사실상 진실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독자들을 붙잡는 데다 초점을 두고 뉴스를 진행을 해버려요. 그냥 거기에다 이제 양념을 붙이겠죠. 그래야지 시청자들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래야지 자기가 감동 먹어서 그 영상을 링크를 공유를 시킬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저희가 이 미디어의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속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아요. 어떻게 현혹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바로는 그렇게 전달하는 채널이 사실 몇 개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약간 좀 자극적이고 과장성인 걸 합니다. 저한테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목을 뭐 좀 큰일 났다라든지 뭔가 좀 하지 왜 그걸 안 쓰냐고. 근데 저는 안 써요. 네, 그런 거 안 씁니다. 큰일 났을 때만 쓰는 데지 큰일 나지도 않은 걸 큰일 났다고 하면 안 되죠. 괜히 그 자극을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뉴스의 그거는 그냥 뉴스이지 정보통신망법 그거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정보통신망법이 1월 6일 날 통과가 돼 가지고요 7월 7일 날부터 적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몇 월이냐면 8월입니다. 그럼 7월 7일에서 8월 7일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법률안을 또 수정하겠어요? 그럼 그 법률안을 발의를 했고 거기에다가 같이 사인을 했던 사람들 체면이 있는데 한 달 만에 그게 바뀌겠냐고요. 그게 되질 않죠. 짧으면 6개월이라고 봅니다. 6개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발의를 해도 올 연말이나 하거나,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가 그게 달하면 국민들의 이런 요구와 이런 것들이 많이 접수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법률 개정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제시해 가지고 근거 자료, 민원 자료 가지고 올라가는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법률안을 누가 발의했냐면 민주당에서 했잖아요. 민주당 모 의원들이 했어요. 그러면 다른 의원이 이 문제점이 있다는 거 알고 자기도 개정 발의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선배들이 해놓은 걸 자기가 했다가 왕따를 당하고 잘못하면 2년 후에 국회의원 공천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찍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거예요? 지시했거나 아니면 국민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는 압박이 커지면 그때 살금살금 다른 사람들이 그 법률안 개정안을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제 자기들이 거래를 하죠. 이걸 갖고 본회의에서 통과할 거냐 상임위에서 통과할 거냐 이런 절차를 거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방송 뉴스나 신문 뉴스에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달한 기사가 없을 것이고 그런 뉴스 멘트도 없습니다. 왜?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현실은 이렇다는 겁니다. 현실은 이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걸 개정 발의를 하면 좋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그걸 하려면 의석이 다수당이 돼야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5대5가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적잖아요. 숫자가 작아요. 작고 또 그 적은 숫자 안에서도 통일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국힘에서 누가 발의를 한다고 봤자 민주당 쪽에서 손을 안 들어주면 통과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유튜브가 제가 이제 보면 이거 시청자들이 댓글을 써요. 뭐 윤호경이다, 뭐 CCP, 뭐 아웃이다, 또는 뭐 LGBT다, 뭐 이런 특정한 단어들 막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요 자동 필터링으로 그 글이 노출이 안 되도록 숨김이 되거나요 차단이 되는 걸 종종 봅니다. 그건 뭐냐면 유튜브 자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키워드, 욕설이라는 이런 거는 자동으로 맞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피곤해집니다.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한국 시장을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 시장을 유튜브가 들어갔다 활동을 못하고 쫓겨난 거 아닙니까? 유튜브가, 구글 유튜브가 쫓겨난 게 중국 시장 아니에요. 그 유튜브를 쫓아내고 중국이 뭘 했어요?
틱톡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중국인들이 그걸 관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유튜브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 하나를 놓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이 뭐 1억 명도 안 되는데 숫자는 작아요. 한국이란 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숫자도 훨씬 작고 중국에 비해서 훨씬 작아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한국 사람은 숫자는 적지만 반응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1년 걸려서 베타 테스팅을 끝날 게 한국은 3개월도 안 가서 끝나요. 그냥 한 달이면 요즘은 워낙 속도가 빨라서 한국에서는 이 반응 속도가 1개월이면 다 끝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라고 하는 이 상품 가치가 높은 시장을 구글 유튜브가 버리고 가기는 아깝겠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 인스타그램 같은 건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메타라고 하는. 메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스레드 이런 거 다 뭐예요? 다 미국 기업이잖아요. 스레드, 인스타그램, 그 다음 페이스북, 트위터가 이제 X로 바뀌었죠. 그거 구글 유튜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한국의 큰 시장을 놓치긴 아깝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한국의 다수의 권력자들에게 편승해서 비즈니스를 합니다. 자, 저희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저희가 국민의힘 의원들 들들 볶는다고 이게 되질 않아요. 그 사람들 아무리 들들 볶아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고치는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역구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민원을 계속 넣으세요. 왜 이런 법을 가지고 불편하게 하냐, 뭐 하냐, 자꾸 넣으면 그게 한 사람의 의원만 듣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에 수십 명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커피 마시다가 누군가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우리 지역구에 있는 뭐 당원이나 시민들이 막 그거 고쳐달라고 막 해가지고 그냥 피곤하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다 보면 그래 나도 그래 이런 소리가 모아지면 그때 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 이거 그냥 이걸 왜 통제를 해갖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 그래서 그들이 그 민원에 의해서 개정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국회의원들이 해보세요. 저 재명이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요? 웃죠, 웃어요. 이번에 검찰 그 수사권 없애는 것도 법안도 보지도 않고 사인했다고 했잖아요. 언론에 나온 거 보시면. 그런 관심 없어요. 아무리 해봤자 이렇게 생각해요. 뭐라고 하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소리 있었죠. 예, 개가 짖어도 기차 간다. 아니, 막 이 큰 개들이 왕왕거리고 짖어보세요. 개가 막 짖어요. 근데 기차는 어때요? 개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그냥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 말을 쓴 사람이 개가 짖어도 그걸 국회에서 한 사람 있어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게 원래 북한 지역의 속담이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가 북한 지역의 속담이고요. 이거를 어떤 유명 정치인이 이걸 썼죠. 그 사람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을 건데 이 쉽게 얘기하면 다수의 권력자들한테는요 자꾸 얘기도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는 가능할 거예요. 트럼프하고 이재명이 독대를 할 때 야 한국에 이러이러한 법이 있는데 법 불편하지 않냐,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에서 왜 이렇게까지 네트워크를 정보통신망을 컨트롤하냐, 이런 거 왜 만드냐, 이런 거 뭐 규제 아니냐.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 좀 한국에 가 있는데 힘들어한다고 하소연한다. 야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소해줘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한은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한 길에도 그 흘릴 거라는 거죠. 그럼 미국의 하원 의원이나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로비의 나라예요. 로비가 합법화된 나라예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알죠?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뭐 했어요? 독립운동할 때? 미국 정치인들, 미국의 교수들, 이분들 찾아가서 이 조선의 독립을 해달라고, 조선이 저기하게 해방시켜달라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간청하고 글을 쓰고 그들을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의 미국 독립운동은 로비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비라고 해서 뭐 돈 갖다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갖다 줘요?
그런 식 독립을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외교적인 감각에 이승만이 탁월하다고 한 거예요. 이게 외교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정치인들이 한국에다가 이런 기자회견이나 항의 서한을 보내는 건 뭐예요? 자기들을 누가 지원해 줬어요? 아까 말한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정치 자금이나 후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먹은 게 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발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나온 거를 우리 언론은 또 크게 또 기사를 썼어요. 물론 여기 있는 시민들은, 이제 보수 시민들은 이런 거 듣고 와 뭔가 된 거구나 하고 기대를 하는데, 거기에 코리아 드림뉴스 최생근 기자는 소금을 또 뿌려버린 꼴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는 명확하게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가야지, 너무 그런 어떤 그 로또 당첨만 기대하시는 건 좀 고민 아니냐. 저는 이제 할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독자 신경 안 써요, 사실은. 네. 뭐 정상적으로 해도 저한테 시비 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똑바로 하라고. 썩은 언론 되지 말라고. 아니, 저 썩은 언론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이상한 댓글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 제가 오직하면 그래요. 코리아 드림 뉴스의 영상하고 라이브 거를 봐라. 그거 보고 나서 문제가 되면 얘기하라요. 그런 건 일절 방송한 거 없어요. 오히려 제가 지적을 하면 했지 안 합니다. 네.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한테 자꾸 암 환자한테는, 암 환자는 뭐 해야 돼요? 이제 곧 죽을 거 아니에요. 죽는데 이제 생명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 암 환자한테 어떻게 돼요? 당신은 암으로 이제 한 달도 못 살아요. 3주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이 암 환자가 스트레스 받아서 빨리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암 환자한테는 통증을 억제할 수 있는 뭘 해야 돼요? 몰핀 성향, 마약성 주사나 마약성 약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를 시켜줘야겠죠. 그리고 선생님 회복될 거예요. 자꾸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치와 경제라는 건요,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 농락하는 거예요. 사실대로를 전하라 이거예요. 사실대로. 그래서 우리 현실을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까, 이걸 저희가 봐야지 자꾸 희망 고문, 희망 회로만 돌리면 뭐합니까? 정말 제가 답답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올공에서 이 더위에도 부정선거, 재선거를 계속 외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시작된 거고요.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만약 이분들이 미국에서 항공모함이 와가지고 윤 대통령도 구해주고 뭐 어떤 사람도 잡아갈 것이고 어떤 사람도 해결될 거다는 기대감만 부풀고 그런 연설에 심취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재선거 외치지도 않겠죠. 집에서 그냥 TV 보면서 그분들 연설만 자꾸 보겠죠. 그러면은 그 반대 세력에게 전달을 돼야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적도 알고 나를 알아야 내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암 환자들이 많이 사망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아주 저명한 그 박사님을 하고 소통을 좀 한 적이 있어요. 벌써 20년 전 얘기가 됐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암 환자들이 많이 사망하는 경우가 제대로 음식을 섭취를 못하고 그 독한 약을 통해 가지고 이 장기가 많이 망가진다는 거, 위장이. 그러니까 섭생이 안 돼 가지고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안타까움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걸 잘 먹고 자기 거를 컨트롤 하면서 항암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생명을 짧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아쉬움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죄냐면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 한국의 잘못된 법률 많잖아요. 그거 다 알아요. 그거는 알아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길이 찾을까 해서 연구하고 대안을 찾고 준비를 해야죠. 여러분이 간단해요. 법률을 지금 통과시키는 건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빠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득이 안 당하겠죠. 그러면 그 당에 가면 뭐가 있어요? 현역 의원들은 지역마다 뭐가 있냐면 지역 사무소가 있어요. 국회의원들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사무소에 가서 자꾸 가서 뭐 악을 쓰고 데모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민생을 어렵게 하는 법 아니냐. 이런 것 좀 고쳐라. 자꾸 압박을 넣으면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라도 뭔가 액션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소수당한테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네, 맞습니다만 하고 하나도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좀 새로운 대안, 새로운 방향을 잡는 해야 되지 않냐. 그러지 계속 저희가 과거의 고정관념적인 스타일에 매여 있는 거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속에 있는 소리 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구독자들이 떠나가 버려요. 희망 안 준다고, 기분 나쁘다고, 짜증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알아야 될 걸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가 얼마나 심각한지 관심 없어요. 그냥 위에 있는 사람만 끌어내리면 된다고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부, 성평등부도 해체하면 된다고 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해체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 산하기관이 이미 다 점령 다 됐어요. 제가 어제 자교모 세미나 라이브 방송을 보신 분들 또는 거기에 보면 현숙경 교수님이 강연한 부분을 따로 별도로 영상을 편집해서 동영상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알 겁니다. 아닙니다. 민주당도 계속 가서 압박하면 2년 후에 자기들 총선에서 문제될 거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응합니다. 그러니까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응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이것도 잘 잡아야죠.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 백날 쫓아가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는 자기들 텃밭이라고 생각하는데 듣겠어요? 호남 출신 의원들한테 가봤자예요. 그 다음에 민주당도 비례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례대표 의원들 가서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영향가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에 누구한테 가라고요?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여러분. 수도권에 있는 민주당 의원이나 영남권에 있는 민주당 의원을 가서 압박을 해야 그들이 자기들의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뭔가라도 조금 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반응이 없다고 보십니다. 언제까지 보수 우파가 집회만 하고 구호만 외치고 뭐 내려와라 어디 가라 한다고 바뀝니까? 안 되잖아요. 기초공사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초공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안 들으니까 몰려가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쿠크법이라는 거 아십니까? 수쿠크법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자금을 가져오려고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MB 때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할랄 인증이라는 게 있었어요. 할랄. 예, 그런 거 가지고 반박을 막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처리를 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MB 정부 때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게 있었고 과거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포지션을 정확하게 잡아서 설득을 해야지 싸잡아서 해도 안 되고요. 가능성 없는 사람 백날 쫓아다니도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누가 해야 되냐? 정치 리더들이 해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정치 리더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은 들고 올라오지 제가 지금 주장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 모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치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정치를 하시면 똑같을 거예요. 또 여러분이 기업을 해보세요. 모험을 해가지고 사업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대부분이 어떤 모델이 정착됐을 때만 거기 합니다. 그걸 저희 말로 뭐냐 미투 전략이라고 합니다. 미투. A라는 회사가 어떤 제품 나왔고 반응이 좋으면 우리도 그 짝퉁을 만들어서 또 영업을 합니다. 이걸 미투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투.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겁니다. 개척자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개척자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은 이제 한다면 이제 현대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이고요. 또 지금 삼성 반도체가 그렇게 자리 잡은 거는 역시 이병철이나 역시 이건희 이런 분들의 노력이죠. 그러니까 그런 투자, 장기적인 걸 바라보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 여러분 K방산 하지만
맨날 뭐 한화가 나오고 LIG 뭐 이런 게 나오지만 그 시작은 어디예요? 대우죠, 대우. 예, 대우중공업이나 대우정밀에서 만들던 거 아니에요. 무기 만들던 거. 그거를 하나가 다 가져가다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만큼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일부 유튜버들이 미 학원에서 해서 막 이거 바뀔 것처럼 호들갑 떠는 방송들을 유튜브를 올린 거 저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부탁인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리고 그리 약간 과장성 있는 거를 원하시는 분은 코리아 드림 뉴스 안 보시면 돼요. 코리아 드림 뉴스를 안 보면 돼요. 과장성, 사실과 좀 거리가 먼 거, 희망을 막 주고 뭐 로또 당첨할 것처럼 뭐 해주는 걸 원하시는 분은 저희 채널에서 구독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왜냐 저는 그런 방송 안 합니다. 네.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절대. 왜? 나중에 회개할 일이 더 생기기 싫어요. 제가 구독자 많이 모으려고 약간 뻥치는 방송 많이 했었거든요. 하고 회개하고 싶지 않아요. 거짓말을 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언론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언론을 공부한 사람이고 언론을 공부하기 전에 원래 컴퓨터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는 영과예요. 정확해야 돼요. 에러가 있으면 안 돼요. 프로그램 에러가 있으면 안 돌아가요. 에러 없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디버깅을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컴파일링을 계속 합니다. 반복해도. 그래서 결과가 딱 떨어지고 나도 된 거 아니에요. 역시 가상의 데이터 넣어서 정상으로 따오는지를 또 확인해야 돼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컴퓨터를 제대로 공부하신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합니다. 컴퓨터 진짜 재계적으로 배운 사람들 안 해요.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이 사기를 치죠.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론도 정상적으로 공부하시는 사람들은 사기 안 쳐요. 그런데 자기의 출세나 돈벌이로 하는 사람들은 저희 말로 뻥을 치는 거죠. 네, 과장법을 막 씁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는 거 아니지. 내가 무슨 죄를 진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민주당 의원들 가서 쪼으라고 하니까 아니 걔네들 듣지도 않는데 왜 가냐 하실 거예요. 그래도 그쪽 가서 멱살을 붙잡아야 10번 잡으면 하나라도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여러분이 멱살 잡으면 되나요? 소수당이라 안 돼요. 그 다음에 원외정당들 여러분 백날 가가지고 현수막 걸고 붙들어 보세요. 원외정당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통과시키지를 못해요. 막지도 못해요. 왜요? 그게 원외의 서러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원외를 지지하실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멱살을 잡고 바지꾸랭이를 붙잡아야 될 건 누구예요? 다수의 권력을 가서 아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붙으라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요구하라는 겁니다. 정당하게 요구하고 발언하라는 거잖아요. 저는 막 집회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 가서 욕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느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향이 가요. 그러면 지네들도 만든 법이 잘못된 거 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민원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는 명분론에 의해서 그들이 법률을 고칠 수는 있지. 미국의 정치인들이나 미국의 대사가 한국에 이래라 한다고 해서 걔들이 듣까요?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지 저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걸들 아셔야 돼요. 근데 너무나 그동안에 유튜브들마다 희망과 가능성과 모든 채널이 그러잖아요. 그래야 후원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후원금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맡기는 거잖아요. 저도 후원금 장사하려면 그래야겠죠. 뭐 내일 거짓말이 드러날지라도 오늘이라도 일단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땡겨야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고 다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들을 좀 분별하시는 게 이제는 필요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마음의 상처가 더 클 겁니다.